보자. 봅시다. 우리 이제 이론 복습을 좀 하고 갈게. 아마 두 바닥은 힘들 것 같고 세 바닥 정도 갈라나? 세 바닥 정도 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쭉 하고 갈 테니까 잘 해봅시다. 오늘 이제 확률 분포를 볼 거야. 우리가 이제 통계 쪽 파트가 크게 세 단원이거든.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가서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레벨 3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 이론 보고, 그 다음에 스텝 4까지 다 볼 예정이거든. 통계 파트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내가 스텝 4까지 웬만하면 좀 다 보고 싶어서 오늘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텝 3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분포 부터 해봅시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오기 전에 복습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내가 복습을 해오라고 한 이유가 이제 구구절절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필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할 거야. 자,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하면 우리 이산, 선생님이 이제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라고 그랬잖아. 떨어져 있는 거거든. 연속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건데 사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카운터블이거든. 카운터블.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는. 카운트가 세다잖아.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주사위를 던지면 횟수를 세게 되잖아. 동전을 던진다던가 그럼 개수를 세게 되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주사위, 동전 이렇게 뭐 개수를 세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확률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부를 거고, 그거에 대한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이산 확률 분포야. 그래서 우리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야.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하면 혹은 이산 확률 변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확률 분포표 그려가지고 그거 보고 문제를 푸는 거지. 항상 확률 분포표를 그릴 거다. 확률 분포표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근데 그냥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 x가 뭐 0, 아니다. 그냥 제대로 하자. 확률 변수 x. 이 x는 셀 수 있는 것들이니까 확률 변수 값들이 나올 거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게. x1, x2 쭉 해서 뭐 xi 쭉쭉쭉 해서 xn까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확률 분포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밑에 대응하는 확률을 써줄 거지. 그래서 이 우선 표기는 잘 알아야 되니까 p 라지 x는 x다 뭐 이렇게 썼어. 라지 x는 x일 때 확률. 그래서 뭐 x1일 때 확률을 p1, x2일 때 확률을 p2 이렇게 해서 대응되는 확률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항상 우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때 이제 이 px는 x,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들을 만드는 어떤 도구가 있었거든. 이게 선생님이 막 중요하진 않다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확률 질량함수 p 라지 x는 x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뭐 식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x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는 일종의 도구야. 그래서 공식 같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한테. x에 대응하는 항수. 그러니까 라지 x가 x일 때, 확률 변수가 x일 때 확률을 구하는 공식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를 구하라라는 문제를 볼 일은 없을 거야. 엔간하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고 그냥 필요한 것만 띡띡 구해서 할 거라서 더더욱 볼 일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강조했었냐면 확률 질량 함수야. 질량이 중요한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x가 1일 때의 확률, 2 집어넣으면 2일 때의 확률.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확률 값이 존재해. 하나하나의 확률 값이 존재해. 그 의미로 질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에서 여기다가 쓸게 그냥.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성질이 있었어. 확률 질량 함수에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었는데 첫 번째 P 그냥 어떤 일반 확률은 항상 어디랑 어디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거야?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거야. 절대 확률은 0보다 작아질 수도 없고 1보다 커질 수도 없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가지고 Pn까지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무조건 1이야. 그렇지? 한글로 안 쓸게.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지.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P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어. xi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xj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xi일 때 확률 pi 뭐 pi 플러스 1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해서 pj까지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을 다 더함으로써 확률을 구할 거다. 이게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었고 이게 이제 질량이랑 매칭이 되는 내용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그냥 하나하나 다 대응되는 확률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거고 우리가 결국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야? 대표값과 산포도를 구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결국은 전부가 될 거야. 전부. 자, 우리가 만약에 평균이다라고 하면 2x다라고 쓸 거잖아. 그치? 왜냐면 평균은 뭐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expectation price라서 2x다라고 쓸 거다. 그래서 평균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지? 평균 구하는 식 어떻게 돼? 우리 이산확률 분포표 나왔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해?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됐어. 맞아? 그래서 선생님 그냥 시그마를 한꺼번에 쓸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와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됐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요 정도 표기는 좀 기억하자 그랬어.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라고 하면 2x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표현하는 게 정석적이고 이게 어쨌든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숫자로 나올 때는 그 숫자를 대응하는 거는 이제 민이다라고 해서 m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둘 다 같은 표현이지. 그다음 두 번째 분산. 이제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vx라고 했는데 분산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원래 중학교 때는 어떻게 구냐면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 그거의 제곱. 이게 편차잖아. 편차의 제곱에다가 해당되는 확률,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됐어. 근데 우리 이렇게 안 구하지? 이렇게 안 구해. 이건 중학생들이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무조건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맞니? 항상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그냥 분산하면 고민 없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라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었는데 무조건 이게 크고 이게 작아. 무슨 말이냐면 분산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고 싶어도 헷갈릴 수가 없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근데 기억해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제곱이 나왔다. 제곱의 평균이 나왔다. 요게 나오면 분산하고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분산하고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분산하고 엮어지는 거야. 그다음 표준 편차는 잘 기억하고 있지? 시그마 x라고 쓰는데 얘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 구하면 되겠다. 사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 그냥 거쳐가는 정도인 거니까 이 정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요거 쓰고 가자. 어, 1차 결합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야. 이게 워낙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 y를 어떤 확률 변수 x에 a배를 한 다음에 b를 더해.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 1차식 변환이니까 1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EY VY 시그마 Y를 구한다는 거. 이제 1차 결합인 거지. 그래서 뭐 한 번만 쓰면 얘는 이제 2에 AX 더하기 B 요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 평균은 그냥 실수배한 거 그대로 실수배하면 되고 더한 것도 그대로 더하면 됐었어. 그래서 얘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X의 평균에다가 A배 해주고 B 곱해주면 됐었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계속 다 증명했었고 설명했던 거니까 잘 기억해주고 분산은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다 바로 쓸게. 분산은 똑같아. 그냥 쓰고 자. 이렇게 있으면 분산은 요 더한 거는 영향을 주지 못해. 곱해져 있는 것만 영향을 주고 애초에 분산이라는 게 제곱연산이니까 어떻게 나올 거다? A 제곱에 x의 분산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너희. 근데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선생님이 하나만 좀 더 기억하자고 했었거든. 하나만 좀 더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어. 2차 변환을 하고 싶어. 그럼 저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있잖아. 이 기대값 평균에서 더하기는 다 찢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찢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찢을 수 있냐면 ax 제곱의 기대값, bx의 기대값, c의 기대값으로 쪼갤 수 있고 이때 실수배들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a에 이렇게 찢을 수 있고 b에 2x로 찢을 수 있고 더하기 c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항상 제곱 나면 이거라고. 맞아?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얘는 뭐 굳이 쓰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넘기면 되는 거잖아. 분산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쓸게. 평균의 제곱을 더한 놈이다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항상 고민 없이 바로바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수능에서 몇 번 다뤘던 내용이야. 몇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적으면 되거든. 하나만 더. 우리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제일 뭐 중요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항분포인 거지.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거든. 그러니까 이항이잖아. 이항 정리, 독립 시행, 이항분포. 내가 계속 개념이 같이 가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중요한 내용이 베이스가 이항분포는 베이스가 뭐냐면 독립 시행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독립 시행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독립 시행이랑 같은 개념인데, 즉 확률 변수 x가 선생님이 독립 시행임을 판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반복 가능해. 반복 가능하다는 거 무슨 말이야? 변하지 않아. 내가 뭔가를 계속했을 때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복원 추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거나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두 번째 뭐였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걸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쉽게 나와. 쉽게 알 거야. 이제 확률 변수 x가 반복 가능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럼 그게 이항분포인 거지. 그럼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서 이항분포 영어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니까 B를 가져올 거고 N, P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이때 이 N이 뭐였냐면 총 시행 횟수였지. 총 시행 횟수를 N이라고 불렀고 요 P는 뭐가 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었어. 확률이었어. 그치? 이건 뭐 우리 독립시행하고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면 b n, p를 따르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지. 원래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데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일도 아니었다. 어떻게 됐지? 평균은 총 시행 횟수 곱하기 확률 NP. 그치? 분산은 N, P, Q였어. 그치? 이때 Q는 뭐였다? P의 6건의 확률, A의 6건의 1-P였지. Q는 너무 대충 썼다. Q는 1-P.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PQ.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으니까 이항분포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산항률 분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이산항률 분포표 만들어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두 번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1차 결합이랑 엮어서 나오는 거. 세 번째, 이항분포. 여기 전부인 거야. 이 전부야. 그래서 이 정도 이산항률 분포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도 봅시다. 사실 연속 확률 분포는 내가 여기서 칠판에다가 이론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기억이 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선 잘 설명해 볼게. 잘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또 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연속 확률 분포 선생님이랑 오늘 한 번만 잘 따라오면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하게 만들어 줄게.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해도 다 맞추게 해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잘 기억을 떠올려봐.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거 잘 떠올려가지고 해봅시다. 자, 연속확률 분포. 이산항률 분포는 중요한 게 뭐였지? 확률 분포표였어. 확률 분포표였어. 다시 확률 질량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그 표를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됐다고.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누가 중요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었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얘기를 해볼게. 연속 확률 분포야. 연속. 아까 이산은 이산 가족 떨어져 있는 거고 연속은 연속. 그래서 얘는 핵심 단어가 나는 이 연속이라는 거를 continuous 그 한자겠지. 한자로 보기보다는 이 continuous라는 영어에 좀 더 계속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야. 내가 수투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 continuous의 정의는 연속이 아니거든. 이게 서양권하고 동양권이 바라보는 시각이 참 반대인 경우가 많아. 이 continuous의 정의는 끊어지지 않은이란 말이야. 끊어지지 않아. 뭐 똑같은 말인데 너네가 생각할 때 혹시 똑같은 말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감이 다르잖아.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게 연속 확률 분포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셀 수 없다라는 거랑 좀 매칭을 많이 할 건데 키, 뭐 몸무게, 시간 이런 것처럼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것들. 무슨 말이냐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한 구간을 탁 찝지 못한다는 거야. 그치? 내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지? 선생님 키가 178인데 키가 178일 확률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없다고. 0이라고. 0. 정확하게 178을 측정할 수조차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키가 178 이상 180 미만이라고 범위를 쪼개서 보고 있다고. 범위를 쪼개서 보고 있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밀도야, 밀도. 밀도라는 게 뭐냐면 빽빽함의 정도잖아. 얼만큼 채워져 있느냐를 계속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그래프가 중요해. 그래서 무조건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면 그래프 생각이 나야 된다고. 무조건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어쨌든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잖아. 여기 이제 원래 보통 대문자로 쓰거든.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대문자 라지 X로 쓰니까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제일 중요해. 성질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첫 번째,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률 밀도 함수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x축 위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x축하고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밑으로는 절대 그려지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 선생님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우리 수투 다 배웠으니까 정적분이잖아. 넓이잖아. 넓이. 전체 넓이는 1이야. 그치? 이게 확률의 총합은 1이다의 개념인 거잖아. 전체 넓이는 1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다의 개념인 거고.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내가 P XI에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표현하자.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각각 하나하나의 값이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 속하는 확률을 각각을 더해주면 됐는데 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항상 얘기드리면 빽빽함의 정도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A에서 B까지 함수의 넓이가 확률이었어. 다시 이 적분이라는 표기는 내가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 뿐이고, 넓이가 확률이다가 중요한 개념인 거지. 내가 만약에 A에서 B까지 요 넓이 이걸 S다라고 하면 확률은 S다. 이렇게 되는 거다. 결국은 이산확률 분포는 이게 전부야. 항상 요것만 갖고 문제 풀 거야. 전체 넓이가 확률의 총합 1이고 해당 사건의 넓이, 해당 확률이 그 영역의 넓이다. 그래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이따 문제 풀 때도 얘기할 건데 요런 성질들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닮음 이용해서 풀어버릇 합시다. 안 그러면 계산 너무 귀찮아. 도형의 성질, 닮음의 성질. 우리 이 정도만 써볼게. 닮음 B가 A 대 B면 넓이 B는 제곱 B지. 그치? 요거 좀 잘 써먹어 버릇하자. 이게 계산량 많이 줄여주고 계산 진짜 너무 끔찍하거든. 이게 왜 끔찍하냐면 보통 넓이 문제 풀면 그래도 넓이를 자연수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이다 보니까 넓이가 무조건 1보다 작잖아. 무조건 분수 갖고 계산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계산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갈게. 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나오겠거니 하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문제를 푸는 거에는 많은 차이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통계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생각은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야. 다시, 통계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이산 확률 변수거나 연속 확률 변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산 아니면 연속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문제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줬을 때 이거 무슨 문제겠구나, 연속 확률 변수를 줬을 때 무슨 문제겠구나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유추하고 가야 돼. 봐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확률 분포표가 중요하다 그랬어.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확률 변수가 있고 밑에 대응하는 확률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분포표를 만들잖아. 확률을 구하는 게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를 바로 딸깍하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라는 문제를 내겠니? 절대 안 내. 그냥 분포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돼. 그럼 분포표 가지고 뭐 하겠어?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고 한다고. 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가야 돼. 다시 나는 확률을 잘 알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정확하게 정반대라고. 정확하게 정반대야.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면 우리는 뭘 쓸 거야? 확률 밀도 함수를 쓸 거야. 확률 밀도 함수에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 밀도 함수에 그래프를 사용하겠지. 그래프를 사용하겠지. 근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하라는 문제를 낸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넓이 이퀄 확률이다 쓸 거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맨날 확률 구하라는 문제를 풀 거라고. 맨날 확률 구하라는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이거 딱 그냥 정반대인 거잖아. 진짜 정반대거든. 연속에서는 평균 분산 주고 확률 구하라고 그러고 얘에서는 확률 아니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고 그러고. 정반대로 접근한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에 이제 꽃이 뭐였던 거야? 정규 분포인 거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규 분포에 대한 막 왜 정규 분포고 막 뭐가 중요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설명을 안 할게. 그냥 자연상에 나타나는 모든 아이들은 정규 분포를 따라. 그래서 우리 그냥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온 거라서 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지.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평균과 표준편차, 그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저렇게 표시를 할 거잖아. 다시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잖아.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연속 확률 분포는 뭐가 중요하다고? 확률 밀도 함수가 중요하다고. 이 정규 분포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래프 때문이었던 거지.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을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맞아?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야. 대칭이니까 확률의 넓이가 1이라서 왼쪽 넓이 합 0.5, 오른쪽 넓이 합 0.5. 이게 기본적인 세팅 값이었고, 표준편차의 의미가 뭐였지? 표준편차의 의미가 뭐였어? 이게 산포도거든,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야. 표준편차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외우지 말고 기억해줘. 흩어져 있는 정도야.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막 흩어져 있다는 거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모여 있다는 거지. 어디 모여 있다는 거야? 평균에 모여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클 때와 표준편차가 작을 때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표준편차가 크면 골고루 퍼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그려질 거야. 평균이라고 막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긴 하겠지만 골고루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표준편차가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끝으로 갈수록 거의 없다고. 거의 없고, 오버해서 그릴게. 중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거는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표준편차는 그래프의 뭐에? 개형에 영향을 줄 거고, 그치? 평균은 뭐에 영향을 줘? 그래프의 위치에 영향을 주겠지.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이 축인 거니까 평균이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크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정규 분포가 왜 중요했냐면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야. 이론 설명을 할 때 참 애매한 게 이건 거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구구절절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필요한데요.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지. 너무 추워요. 추워? 이 정도 쟤 안 준다고. 다시 꺼줄게. 그래서 두 번째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지.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정규 분포 중에서 특이한 애들이야. 정규 분포 중에서 바로 쓸게.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이제 지 분포라고 해서 지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애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아이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를 거고. 왜 쓰지? 왜 쓰냐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할 거지. 누구의 확률을 구할 거야? 요놈의 확률을 구할 거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할 거라고.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요놈을 요놈으로 바꿔야 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불렀어. 표준화라는 걸 배웠다고. 이렇게 쓰지. G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고 쓸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 말라고. 난 안 쓸 거라고. 저거 헷갈려. 너네 G가 뭐고 X가 뭐고 시그마가 뭐고 M이 뭔지 맨날 헷갈릴 거야. 죽을 때까지 헷갈릴 거야. 저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저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를 하나만 들게. 하나만 들게. 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했어.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P 1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1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나는 무조건 그림 보고 그래서 풀 거야. 오늘부터 모든 문제를 싹 다 하나도 빠짐 없이 다 똑같이 풀 거거든. 그럼 여기 지금 평균이 8이야. 현진아 빨리 봐봐. 현진아 아픈 거 아니지? 자, 10에서 15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근데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가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어떻게 주어져 있을 거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P 0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G G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고 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여기에 G 이렇게 써 있고 여기 P 확률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래서 G가 0.5일 때, 1일 때, 1.5일 때, 2일 때, 2.5일 때, 3일 때 막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나도 기억 안 나. 1일 때, 2일 때는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니까 이렇게만 써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겠지.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0에서 0.5까지 확률, 0에서 1까지 확률, 0에서 1.5까지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럼 뭐 난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이 시그마라는 게 뭐다? 시그마라는 게 뭐다? 보폭이야. 시그마는 보폭이야. 내가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크기고 이 표준 정규분포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걸음에 일씩 가게끔 그러니까 걸음수가 궁금한 거야. 이 표준화는 걸음수가 궁금한 거라고. 걸음수가 궁금한 거야. 잘 봐봐. 얼만큼 차이 나지? 실제로 이만큼 차이 나지. 근데 이 x는 표준 편차가 얼마야? 2야. 한 걸음에 얼마씩 가? 2씩 간다고. 그러니까 저게 몇 걸음이야? 한 걸음인 거 맞니? 난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 1시그마라고 표현해.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1시그마만큼 가고 있는 거야. 1시그마만큼. 그치? 그러니까 길이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다시 요 길이 2를 표준 편차 이렇게 해보자. 길이 2를 표준 편차인 2로 나누면 그게 걸음수가 나오겠지. 몇 걸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 얘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 7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7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한 걸음에 2씩 가니까 몇 걸음 가는 거야? 내 일부러 숫자 지저분하게 게 맞는 거거든. 3.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3.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를 표준화했을 때 1에서 3.5까지라고. 정확하게 그냥 걸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요게 지금 뭐였냐면 0에서 g까지였잖아. 우리는 항상 뭘 쓸 거냐면 대칭성과 반의 넓이가 0.5다를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거냐면 요쪽의 넓이를 구해서 다시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되겠지. 요 넓이를 빼면 될 거야. 이렇게 빼면 될 거야. 근데 얘가 0에서 어디까지라고? 3.5까지라고. 그러니까 이 3.5 누가 안 썼어? 3.5를 따라가면 뭐가 있겠지? 동그라미라고 표현해볼게. 그치? 얘는 0에서 어디까지라고? 1까지라고. 0에서 1까지 값을 준 걸 뭐 세모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표준화 작업을 나는 공식을 안 쓸 거고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공식을 안 쓸 거야. 이게 계산 문제 빨리 하려고 표준화 안 쓰는 거 아니야. 표준화 안 쓰는 건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너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표준화 보기가 힘들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표준화에 뭘 넣어야 될지가 힘든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해줘. 길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걸음수야. 그래서 나는 1시그마, 3.5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할 거고 저렇게 쓸 거고 만약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절반의 넓이가 0.5다라는 것과 대칭성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1까지는 넓이가 같다라는 대칭성 두 개를 쓸 거고 여기다가 추가로 내가 여기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 챙겨야 된다면 그게 뭐다? 눈치다. 눈치만 잘 챙기면 되거든. 이게 중요해. 이 눈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건데 너희가 이제 그런 날 있잖아. 내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오늘 학원 끝나고 오늘 공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치킨 한 마리 시켜달라 그럴까? 그러고 문 열고 엄마하고 불렀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여. 그럼 거기서 내가 눈치 없이 엄마 나 치킨 이 돼 안 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 공부하는 척 해야지, 그치? 그 눈치만 챙기면 된다고. 그 눈치만 챙기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쓰지 오른쪽에 쓰지 눈치만 잘 챙기면 돼. 만약에 내가 도저히 눈치를 못 채겠어. 아씨 엄마 아빠가 다 엄마는 방에 있고 아빠는 거실에 TV 보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누면 돼, 그치? 경우를 나누면 되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챙길 수 있어. 웬만하면 챙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정규분포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랑 계속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쉽게 떠올릴 거라고 생각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돼. 마지막.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대학생이 돼서 만약에 통계학과를 가면 진짜 놀라운 게 요거라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야. 이항분포는 대표적인 이산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는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 이항분포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는데 만약에 이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가 갑자기 뭘 따른다고? 놀랍게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게 그 모든 통계학자들의 염원은 정규분포를 만드는 거야. 모든 통계학자들의 염원은 정규분포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모든 분포를 정규분포를 만드는 순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진짜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해. 얘가 내일 치킨 먹을지 피자 먹을지도 예측이 된다고. 근데 당연히 안 되니까 못 하겠지.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정규분포를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 선생님이 통계 과정을 이제 경영학 공부할 때, 금융 공부할 때 통계학 한 석사 과정까지 공부해서 배운 분포만 27개야. 배운 분포만 27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통계학자들이 분포에 미쳐 있는 거니. 뭔가를 예측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어떤 이산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신 나가는 거야. 이거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충분히 크다라는 거잖아. 얼마면 너네 커? 몇 번 정도 하면 클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 주사위를 몇 번 던지면 충분히 큰 거야? 엔간하면 다 큰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한 80번부터 다 돼.
80번부터 다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n이 애매하게 절대 안 나와. 10, 20 이렇게 안 나온다고. 120, 200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때 이 n 뭐야? np지, 그치? 이항분포에서 평균 np를 구하는 거잖아. 표준 편차 루트 npq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내게 좋겠어. 정규분포 10,2의 제곱을 따른다를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걸로 바꾸면 문제 2개 풀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정규분포랑 이항분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독립시행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계 이론의 전부가 될 거고, 통계 이론의 전부가 될 거고, 선생님이 스텝 1하고 2는 질문만 좀 받을 거거든. 스텝 1하고 2는 질문만 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1, 2를 지금 풀 건데 이걸 풉시다.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 넘어가도 좋아. 시간 내로 푸는 게 중요해서. 몇 문제지? 5, 6, 7, 8, 9, 11, 12, 17, 18 30분 줄게. 55분까지 합시다. 55분까지. 만약에 다 풀면 요거 풀고 있어. 스텝 3죠.